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요,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의 개념과 실제 모평균의 검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검정을 추정과 좀 다른 점은요, 양측 검정과 양측 단측이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요. 단측 검정이라는 것은 큰지 작은지에 대한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무엇이냐? 대립가설이 단층인 가설 검정을 우린 단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바로 세타가 세타0 어떤 특정 값보다 크다 또는 작다와 같이 묘사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세타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한 바 있죠. 세타는 모수를 통칭해서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세타는 그냥 우리 파라미터다. 파라미터를 통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파라미터의 일예가 뮤, 시그마 제곱, 피 이런 평균 분산 비율과 같은 것들이 이제 세타라고 우리가 대표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귀무가설은 다 이퀄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교재에 따라서 대립가설의 세타가 세타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써있는 책들 또는 이렇게 써있는 책들도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쓰인 책들은 세타0이다가 아니라 이하다라고 하고 이때는 억셉 H5란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크지 않으면 작거나 같다니까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재에 따라 이렇게 쓰는 책도 있지만 이번 학기에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귀무가설은 이퀄이다. 대립가설은 크다, 작다, 아니다만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세타 매트릭에 제로가 붙으면 그 세타가 갖는 특정한 값이 되겠죠. 예를 들면 세타가 5보다 크다나 또는 5보다 작다와 같은 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특정 값보다 크다의 기각력은 검정통계량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겠고요. 또 대립가설 어떤 특정 값보다 작다라는 것은 검정통계량이 좌측에 위치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셔야 생각합니다. 자, 반면에 양측 검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양측 검정은 같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바로 양 끝부분의 확률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정규나 T분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대칭의 형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으나 F나 카이스퀘어 분포 같은 경우엔 그렇지 않다는 거 모두 아시려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검정은 이렇게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귀무가설 H5와 대립가설 HA의 선택에 대해 보겠습니다. 귀무가설은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대개 이퀄로 설명한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린 일단 이퀄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어떤 특정 값을 갖는다. 이퀄이다 라고 가정하고 귀무가설이 참일 때 검정통계량을 구해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린 이퀄이라고 써놓고요. 일정 과오를 범할 확률을 조정해서 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좀 읽어볼게요. H5를 기약하지 않는 경우 모수의 참값이 귀무가설에서 등호로 설정한 값이 아닌 비기각력의 다른 값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기약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귀무가설이 예를 들면 말이에요. 평균이 5다, 대립가설이 5보다 크다 이렇게 두겠습니다. 5라 하더라도 기약하지 못했을 때 꼭 뮤가 5를 갖는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수 있다? 5가 아닌 이 범위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 범위의 값을 그 어딘가에 가질 수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립가설이 25%보다 크다였는데 기약하지 않는다고 해서 P가 0.25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0.25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옳다? 0.25 이하의 어딘가의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등으로 설정된 0.25가 아니고 h1에 0.25보다는 작은 어떤 값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다는 겁니다. 자, 단측 검정의 경우 귀무가설보다 대립가설의 설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실은 귀무가설이 참이란 걸 가정을 할 뿐 사실 엄밀히 말한다면 무엇을 입증하는 걸까요? 바로 대립가설을 입증하는 거거든요. 대립가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귀무가설 기약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귀무가설 기약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측 검정 같은 경우에는 뭐 우수하다 또는 뭐 열악하다 이러면 단측 검정이 되고, 차이가 있다 없다와 같은 것이 바로 양측 검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제를 보면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시리얼 제조업자가 자사 제품의 지방 함량 평균이 1.5mg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귀무가설, 대립가설 설정하고 기억력이 어디 위치하는가를 결정하라 이겁니다. 자, 제조업자 주장이 1.5 이상이 되어야만, 이보다 많아야 기각이 될 수 있겠죠. 그쵸? 만약 뮤가 1.5보다 작거나 적으면 기각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기존에 1.5니까 우리가 1.5보다 크면 기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기존에 1.5지만 이제 이게 기존의 주장입니다. 기존. 이게 이제 새로운 주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크다기 때문에 우측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부동산 중개인이 현재 건축 중인 단독주택의 60%가 방이 3개인 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60%가. 자, 표본을 대량으로 신축된 주택에서 추출해서 방 3개인 비율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검정 통계량을 사용했을 때 귀무가설, 대립가설, 기억력 위치 결정하라. 자, 이 사람은 60% 큰지 작은지가 아니라 60%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립가설 60%가 아닌 경우가 대립가설이 되겠죠. 자, 단측이건 양측이건 귀무가설은 무조건 등호가 오는 것이고요. 등호가 오는 것이고, 여기는 다른 양측일 때는 같지 않다가 되겠습니다. 단측은 부등호가 온다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양측 검정이니까 분포는 양측으로, 검정 통계량의 분포는 양측으로 분할한다. 이것을 우리는 양측 검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p-value를 이용한, p-값을 이용한 가설 검정인데요. 우리가 결국 유의 수준과 사실 p-value를 거의 같은 개념으로, p-값 또는 p-value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알파를 사전 선정하는 것은 일종 과오를 범할 위험의 최대값을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1.5류죠. 일종 과오를 범할 위험의 맥시멈 값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우리가 1%, 5%, 10%와 같이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검정 통계량의 기각력에 가까이 나타났을 경우 이걸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어서 실제 그렇게 발생할 확률을 구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기각이냐 아니냐만 볼 것이 아니라 귀무가설이 참일 때 이게 뭐냐, 이게 귀무가설이 참인데 참면 기각하면 안 되잖아요. 기각할 확률이거든요. 그 확률이 6%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인 것과 20%인 건 다르겠죠? 우리가 유의 수준 알파, 우리가 이거 허용할 수 있는 걸 5%라고 한다면 p-value가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알파보다 크겠죠. 그럼 이게 0.05고요. 얘는 0.0614니까. 자, 내가 알파를 0.05로 설정했다는 것은
귀무가설의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각할 확률, 즉 무죄임에도 감옥에 쳐넣을 확률을 5%까지는 내가 용인하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죄가 없는 사람을 감옥에 쳐넣을, 즉 귀무가설의 참인데 기각해서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할 확률을 5%까지 용인하겠다는 겁니다. 유의수준 5%라는 표현은. 근데 지금 몇 프로가 되어 있죠? 바로 6.1%예요. 그래서 만약 이때 우리가 요렇게 P밸류가 0.05이라면, 알파가 0.05라면 P밸류가 알파보다 크므로 우린 기각할 수가 없습니다. not reject H5다.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즉 대립가설에 맞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가 알파가 0.1이라고 하면 우리의 P밸류는 얼마입니까? P밸류는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0.061이죠. 그죠? 그러니까 뮤가 10이라고 가정했을 때니까요. 10이 아닐 확률은, 그때는 알파 0.1, 1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P밸류가 알파보다 작게 된다면 제가 귀무가설 참인데 그것을 기각할 확률을 한 10%까지 용인할 건데 6%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나 이것을 과감하게 기각하겠다고 한 거예요. 즉 결론이 뭐야? 얘는 뮤가 10이 아니라 할 수 없다예요. 보이시나요? 잘? 반면에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뮤가 10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평균 10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평균 10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이렇게 P밸류가 작다는 것은, 내가 용이나 알파보다 작다는 것은 귀무가설이 참이다라고 결론 내리지 말고 참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겠다는 겁니다. 참이 아니란 결론이니까 뭡니까? reject H5가 되어야 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밸류. 자, 제가 이미 설명드렸는데, 측정된 검정 통계량의 값이 유의하게 되는 최저 유의 수준, 확률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알파는 아까 뭐예요? 내가 용인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라고 한다면 P밸류는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P밸류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두 종류의 부식 방지용 코팅 재료가 있다고 합니다. 자, 10편을 10개씩 취해서 재료 1, 재료 2로 각각을 10개씩 해서 각각 다른 재료로 코팅을 해서 부식 정도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귀무가설은 같다라고 보겠다는 얘기죠. 같다를 보겠다. 만약에 그것이 대충 평균 10에 같다면 11로 같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말이에요. X는 재료 1, O는 재료 2를 나타낸다고 가정했을 때 그림을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쪽은 다 O로 되어 있고 이쪽은 다 X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10보다 작은 쪽에 부식을 갖게 되고요. 한쪽은 10보다 큰 양의 부식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이 동일한 분포를 얻어줬다 가정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날 확률이 곧 P밸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가설검정 방법과 P밸류를 이용한 가설검정 방법을 각각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귀무가설, 대립가설 설정하라. 이거 H5, H1. 이거 지난 영상 했었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의수준 알파를 세팅합니다. 통상 5%, 1% 또는 10% 정도에서 설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대립가설을 보고 적정한 검정 통계량을 설정해서
기각역이란 걸 결정합니다. 즉 X바가 얼마 이상이면 리젝하겠다. 이런 식의 기각역을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귀무가설이 특정 평균값이다. 대립가설은 어떤 평균값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게 10이라고 생각하면 최소한 13보다 크면 나는 10보다 크다 결론 내리겠다든지 이런 기각역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검정통계량 계산해서 기각역 기준으로 우리가 정말 요 X바를 구해서 13보다 크면 기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각을 하지 않겠다. 즉 뮤가 뮤제로보다 크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의 가설 검정 체계가 되겠고요. 아마 학생 여러분들께서 1학년 때 공학통계개론 MSC 교과목을 들었다면 주로 이런 식의 전통적 방법으로 가설 검정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학습하셨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산업공학 전공 통계에서는요, 이것뿐 아니라 1번 전통적 방식뿐 아니라 어떤 방식? p-value를 활용한 방식도 아울러 함께 학습이 되어야겠습니다. 먼저 귀무가설 대가 설정을 동일하고요. 통계량 설정을 같은데 이젠 p-value를 바로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p-value를 중심으로 요거 결정하는 거예요. 알파보다 작으면 리젝 H오고요. p-value가 알파보다 크면 난 리젝 H옵니다. p-value가 굉장히 작으면 작을수록 귀무가설 기약하니까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죠. 이게 사실 여러분들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실제 기업에서 통계를 하면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p-value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까지 학습을 했고요. 자, 다음은 모평균의 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장 심플한 거 모분산을 아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먼저 검정통계량 X바를 표준화합니다. 자, 표준화한다는 건 표준 정규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용어가 되겠고, 모평균과 모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X가 이런 정규 분포를, X바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뮤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가져가겠고요. 자,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어떤 값을 갖는다입니다. 즉 뮤가 뮤 제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기 사실은 요 뮤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뮤 제로. 귀무가설의 참일 때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참일 때 값. 그래서 여기에 표준 정규화 했으니까 평균이 0, 분산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겁니다. 자, P가 어떤 C1, X바, C2 요 확률이죠. 요 확률을 변환하면 표준 정규화를 하고 나면 이렇게 바뀔 수 있겠다는 겁니다. 표본 평균 귀무가 참일대 값을 빼고 모표준 편차를 나누어 주면 표준 정규화를 하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는 귀무가설은 항상 이퀄 관계고요. 대립가설은 단측은 크다 작다, 양측은 다르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기각력이 다음과 같이 문제를 받고 푼다. 즉 무슨 말씀이냐? 자, 요게 귀무가설 참일대의 그래프입니다. 뮤 제로겠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떤 특정 값보다 작다, 뭐 요 값이 있을 거예요. 요 확률을 구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요거를 변환을 해서 어떻게 0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요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게끔 표준 정규화해서 문제를 풀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양측 검정인 경우는 역시 양측의 요 꼬리 확률이 합이 알파가 되니까 2분의 알파씩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모분산이 주어져 있을 때는 정규 분포로 근사화해서 풀 수 있는데, 정규 분포는 양 끝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오고
양쪽이 대칭인 분포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 해서 z 2분의 알파 값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말이에요. 요게 이제 어떤 a와 b 값을 찾으면 되겠죠? 양옆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해주고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x바잖아요. 그쵸? 이게 검정통계가 뮤제로를 양쪽에 바꾸어주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x바가 뮤0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작거나 또는 x가 뮤 플러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면 x바가 우리는 뮤가 뮤0가 아니다. 대립가설이니까 이렇게 결론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26번 슬라이드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사람의 평균 수명을 알아보기 위해 100명을 표본 추출해서 조사했더니 자, 샘플 사이즈가 100이고요. 100명에 대해 조사하니까 x바가 71.8이라고 주어져 있고 시그마는 8.9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 현재 수명 70년보다 길다라고 할 수 있는지 검증하라이죠. 자, 그렇다면 이 표만 봤을 때 귀무가설은 아마 우리 사람의 평균이 70이라고 보겠다라는 것이고 대립가설은 70보다 크다라고 하겠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귀무가설, 대립가설을 보시는 것처럼 설정할 수 있겠고 유의수준은 5%로 가져가겠다. 즉 귀무가설이 참인데 70년인데 70보다 크다고 잘못 말할 가능성을 5%로 가져가겠다는 것이죠. 자, 단측입니까? 양측입니까? 이거 보시면 단측 검정되겠고요. 양측일 때 5%면 1.96인데 단측일 땐 1.645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각력은 Z가 1.645보다 크면 기각하겠다는 것이죠. Z는 뭔데요? 표준 정규한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뮤제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빠르지 않죠? 그럼 루트 n 100 집어넣고요. 시그마 8.9 모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는 경우고요. 자, x바가 71.8로 나왔죠? 자, 이건 귀무가설 참일 때, 여기 항상 뭐예요? 귀무가설 참인값입니다. 참인 경우. 그래서 결과가 2.0이네요. 그래서 그냥 비교해보는 1.64보다 큰가 봤더니 요거 지금 2.0이 나왔잖아요. 1.64보다는 당연히 크죠. 우리가 기각력이 항상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1.645보다 크면 기각인데 우리가 지금 나온 값이 얼마예요? 나온 값이 바로 2.02. 기각력이 있죠. 따라서 1.645보다 크기 때문에 기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좌측에 있는 이 방식이 무슨 방식? 전통적 방식입니다. 반면에 우측에 있는 것은 p-value라는 걸 구한 것이죠. 사실 거의 90% 비슷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똑같은데 Z가 2.02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2.5보다 크면 요 확률 찾아내자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누적 분포표에서 이게 2.02보다 클 확률이니까 작을 확률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통계 정규 분포표에서 교재 있습니다. 579쪽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 579페이지 표준 정규 분포표가 나오고 있죠. 2.02 값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2 값을 제가 한번 읽어본다면 580쪽에 양수가 있죠. 2.0에 가서 읽으면 0.9783이에요. 맞나?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가운데 손가락으로 한 거 0.978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0.9783, 0.9783. 2.0이라서요. 그쵸? 그렇다면 1-0.9783 하면 되겠죠? 네. 1-0.9783. 0.0217. 굉장히 작네요.
p-value가 2%네요. 그러니까 p-value가 5%보다 작죠? 따라서 reject HO 이렇게 결론 내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예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연구 제조업자가 낚싯줄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자, 인장 강도와 표준 편차가 8과 0.5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건 기존의 주장이고요. 낚싯줄 50개를 샘플을 갖고 인장 강도 테스트를 해보니 평균이 7.8이 나왔다고 합니다. 0.01로 검정하라 이거죠. 자, 우리가 기존 주장은 8인지 아닌지예요. 그렇다니까 양측 검정으로 가져가야겠다. 크다 작다가 아니라 8이냐 아니냐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1%래요. 양쪽이 1%다 보니까 그때의 값은 양쪽 0.005, 즉 0.5%를 본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2.575 값입니다. 달리 본다면 기강력은 Z가 2.575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2.575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자, 우리 검정 통계장은 항상 표준 정규한 값이죠. 루트 n분의 시그마, n이 50, 시그마가 0.5가 모표준 편차 주어져 있다라고 보겠고요. 요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뭘 갖고 오는 거예요? 귀무가설 참일대값. 자, 자꾸 강조하는 게 여러분들 막상 시험 보시면 이 숫자 바꿔 넣는 사람도 있고요. 혼돈하시는 학생이 꽤 많아요. 채점을 해보면. 자, 요건 X바가 온다. 표본이 크게 온다는 거예요. 연산물가 마이너스 2.83이네요. 자, 우리가 요 그림을 그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2.575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575보다 작으면 기각인데 우리 지금 어디에 놓여 있죠? 마이너스 2083은 여기에 놓여 있죠. 따라서 reject HO다. 즉 인장 강도는 8이 아니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요게 전통적 방식이었죠. 자, 똑같은 방법, 똑같은 결과이지만 이건 p-value를 이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p-value. 자, 이제 요까지 똑같이 구해요. 마이너스 2083. 그럼 마이너스 2083보다 작을 확률. 요 확률을 먼저 구해봅니다. 교과서 보도록 하죠. 자, 우리 통계 분포표에 또 보시면 마이너스 2.83이니까 책에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2.83 얼마 나왔냐면 0.0023 이렇게 나오네요. 자,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579페이지 보시면 자, 마이너스 2.83. 자, 보이시나요? 자, 마이너스 2.83 제가 빨갛게 네모내놨죠? 0.023이에요. 0023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양측이에요, 단측이에요? 양측 검정입니까? 단측 검정입니까? 단측 검정이죠. 양측 검정이죠. 자, 요게 0.0023인데 양측 검정이니까 이거 2 곱하기를 해줘야겠다 하면 요게 바로 p-value가 되는 거죠. 0.0046. 1%보다, 이거 0.46%니까 퍼센트로 본다면 1%보다 더 작다라고 볼 수 있겠죠. p-value는 작으면 작을수록 기각한다 그랬죠? 따라서 똑같이 reject HO. 즉 인장 강도는 8이 아니다. 귀무가설, 대립가설 참이다. 8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가설 검정의 기본 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검정력을 활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과 p-value를 활용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정의 기본 체계와 단일 모평균의 검정에 대해 학습했고, 자,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단일 모평균의 검정 더 나아가서 이제 모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있겠죠. 그 다음 모집단이 2개인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추정해서 했던 절차와 동일하게 검정 절차를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